10시의 전세역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엠벤골드의 조선일 매니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시의 전세역전, 오늘도 역시나 10시에 전세를 역전할 만한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조선일 매니저는 한국전력을 가지고 오셨고요. 우리 이성웅 이사는 삼성 SDI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대형주들의 움직임, 중소형 코스닥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성웅 이사님이 삼성 SDI를 고르신 이유,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네, 우선적으로 시장 상황, 종목 네.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있고 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 또는 여기에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의 구간이겠는데요. 지수의 반등이 나타날 때 통상 시가총액 15위 이내의 종목들이 먼저 수급이 유입돼서 반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첫 번째로 접근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업종 내에서도 1등주의 매매가 필요하겠고, 1등주. 네, 그 1등주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인 밸류의 매력도가 부각되는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삼성 SDI를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1등주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할 때 그 비교 기업을 CATL로 비교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 밸류를 통해서 초반에는 강했죠. 프리미엄이 끼면서 강했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을 살펴보면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0배 정도 수준. 근데 CATL이 한 8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 상장을 할 때 비교군으로 올라왔던 기업이 이 에너지 솔루션이 더 비싼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급적인 이슈도 포함해서 있다 보니 조금 상대적으로 밸류가 더 매력이 있는 삼성 SDI를 말씀드리게 됐고, 현재 시가총액이 약 37조 원대입니다. 37조 원대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조 6,600억 원, 순이익으로 환산해 보면 주가 수익 비율 20배 정도는 무난하게 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현재 주가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53만 5천 원 이상으로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57만 원, 손절가는 52만 원입니다. 가격을 보면 생각이 드는 게 위도 타이트하고 아래도 타이트한 네. 점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들고 갈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 타이트한 이유도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레벨 다운이 가능하다는 점을 열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형주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목표하는 주가 그리고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제시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일 매니저님은 한국전력,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묵직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국전력은 전기료 인상 관련한 수혜 말씀하실까요? 네, 그것도 있지만 네. 방금 전에 이제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전세 역전 아닙니까? 네. 전세 역전을 하시려면은 1등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가총액 30위권에서 1등 종목이, 그러니까 주가를 시장을 끌어올릴 종목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써먹었습니다. 네. 1등에서 30위권 안에 보면은 전부 다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게임, 바이오 여러 가지 것들이 심지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21인데 앞에는 카카오뱅크가 20이고 22위가 크래프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3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전력만 작년에 5조 2천억 이상 적자를 냈는데, MC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네. MC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네. 우리 반이 지금 전교에서 꼴등이에요. 그러면은 1등을 공부 잘해라고 해서 올려야 되겠습니까? 네. 꼴등을 공부 평균 점수 올리기 위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점수를요? 쉬운 방법은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교 1등하는 애는 평균 점수가 99.100점이니까 더 올릴 게 없네요. 올릴 게 없죠. 네. 꼴등하는 애들을 조금만 더 올리면은 전체 평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모멘텀은 네. 새로운 1등을 찾는 방법인데요. 원래 89년도에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 상장할 때 모든 분들이 야, 한국전력 대단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도 매출을 갖고 오셔가지고 선이라 드디어 한전 내가 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종이증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기증권 시기니까요. 있었는데 네. 그 뒤로 할아버지가 조용하신데 그 종목을 어디다 놨을까? 전반적으로 작년에 여러분들 실적을 겸비한 종목들, 쉽게 얘기해 성장주죠. 성장주가 엄청나게 랠리를 했는데 네. 지금은 시장이 불확실합니다. 네. 특히 바이든 제가 수혜주라고 이 종목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이든이 엊그저께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갔던 이유는 중동 지역에 특히 이제 이란이죠.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손이 인비저블 핸드가 바로 이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지금 사우디를 갔습니다. 사우디를 갔던 이유가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미국 편을 들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또 이제 사우디인데요. 네. 사우디가 올 1사분기 한 해 동안에 WTI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13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을 올 1사분기 한 해 동안에 다 벌었습니다. 1973년도하고 78년도 두 번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고 난 다음에 중동 국가가 오일먼이라고 그러죠. 네.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전 세계 SOC 관련해서 파급적인 건설주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슈는 여러분들 에너지입니다. 한국전력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전체 자회사가 56개가 있습니다. 한전이 5조 2천억, 3천억 정도를 적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11개 자회사가 지금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흑자를 내면서 한 1조 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전만 잘하면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 보더라도 2016년 6만 3천 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전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중동 지역,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과 체코, 폴란드 자회사 수자원 공사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핵 발전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비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네. 전에는 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2만 원, 목표 가격은 추세사라서 한 3만 원까지 50% 이상 올라가면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중장기 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매 라인은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하신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1년 사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가죠. 계속 2만 원대 움직임이 있었는데 3만 원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오늘의 10시 전세 역전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성웅 이사는 삼성 SDI 이렇게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내내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굵직한 종목들 뽑아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드디어 지옥에서 부활하는 걸까요? 현재 주가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1.2% 오른 58,2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주가 상황에서 과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성훈 이사는 동그라미 의견 괜찮다 의견 주셨고요. 반면 조선일 매니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성훈 이사님. 네. 좋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그동안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고 앞으로 좋아져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밤사이에 TSMC 실적 굉장히 네. 좋았고요.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뭐가 더 좋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시각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TSMC와 한번 연결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TSMC의 실적을 삼성전자에 대입해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분야가 더 삼성전자가 넓죠. 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장비부터 해서 쓰이는 게 수요보다 아직 공급이 더 타이트한 상황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정상으로 얘기가 많은데 나노가 점점 더 줄어들어 있는 단계에서 5나노 이하에서는 장비를 미리 또 그렇게 땡겨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까지 TSMC에게는 긍정적으로 미쳤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이게 현재 그러면 다른 업체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이는 10나노대 이러한 업체들이 효과가 있을까, 즉 실적 효과가 있을까 하면 그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TSMC가 아주 특이했고 잘했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TSMC는 잘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두 개 기업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저도 응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 실적을 반란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어차피 외국인 수급 수급으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의 바로미터기 때문에 그 점을 포인트로 살펴봐야겠고요. 네. 5를 들인 이유 자체는 그 미국 반도체 쪽, 네. 우리나라 반도체 쪽 그냥 유일하게 지금 뭐 지수를 버티게 해주는 그 요인이기 때문에 네. 5를 드렸습니다. 추이는 그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보면 투심이나 반등의 제대로 된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하게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돌아섰을 때로 봐야 할까요? 네, 수급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한 번, 두 번 더 투매가 나타나거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성우 이사님이 O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좀 제한적인 O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조선희 매니저님은 X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추세를 전환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신지. 그렇습니다. 예. 그 다른 증권 방송 얘기해도 되죠? 네?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전에 SBS CNBC에서 이제 2016년도에 삼성전자를 6개월 이상 150만 원이었죠. 액매물을 하기 전에. 그때 가격이 25,000원이었는데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전국에 있는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아니 왜 삼성전자를? 네. 근데 저는 지금 작년부터 삼성전자를 사실은 제가 1월 11일이죠. 그때가 이제 9천만 액면불안으로 이제 9천만 주 이상 터졌고 네. 액면불안 되기 전에 1,100만 주 터졌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제가 매도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9만 6천 원 이상에서. 자,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데요. 지금 이제 그 사실 성장주 투자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네. 거의 이제 성장주의 CEO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 매출이 엄청나게 좋은데 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느냐. 성장주는요, 원래 고점을 주가가 먼저 알고 있어요.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매출이 떨어집니다. 자,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를 해보면, TSMC는 뭐 고객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안전적으로 애플을 하고 있지만 애플에 관련된 거는 원래 TSMC가 비중이 더 높죠. 거기다가 TSMC는 자동차 반도체를 오래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이 또 이번에 그렇죠. 실적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IT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에 들어가는 수요보다 반도체보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높은데 TSMC가 매출이 1, 4분기, 2, 4분기 많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1, 4분기, 2, 4분기 때 발표가 1, 4분기 때 했었죠.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를 이제 설계를 하겠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는데 매수하셨는데 이게 참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거는 너무 시끄러울 때는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1월 달에 매도해드리고 네. 조심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 올라가면 아주 좋죠. 네. 대한민국의 1등 기업입니다만 삼성전자가만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이게 우리나라 기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쏠림이 지금도 그죠 발생해서.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현재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360조가 넘거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야 애플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야 증시가 성장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주가 반등을 꾸준히 유지하고는 있지만 조선희 매니저님은 지금이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또 굵직한 바이오주 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볼 텐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목표가 하향, 실적에 대해서 좀 추정치 하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도 6% 넘게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14만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바이오주들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 또 향후 전망에 대한 움직임이 보였는데 목표가 하향,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하향한다라는 겁니다. 두 분의 의견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X,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적이 꺾이면 주가도 그렇게 볼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성훈 기사님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실적을 왜 하향 조정한 걸까요? 어떤 부분이 좀 문제일까요? 실적 부분은 아마도 네. 그 백신 생산 부분이 조금 원래 스케줄대로 하더라도 지연되나요? 원래 스케줄대로 하더라도 뭐 가을쯤? 네, 그 정도로.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개발을 해놓고 백신을 왜 안 만드는 걸까? 아, 이게 그 임상 단계에서 그 3상이라든지 진행을 최종적으로 하면 네. 그 교차 접종이 가능한지 그 여부까지 마지막 그런 다른 테스트, 브랜드사들과 그런 테스트도 필요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어서 네. 지연이 됐는데. 지연이 되는 단계겠고요. 네. 뭐 백신이 그게 승인이 나게 되면은 생산은 바로 가능합니다. 그 체제 자체는 CMO사라든지 그렇게 네.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네. 오늘의 조정은 그 리포트가 나온 측면과 함께 네. 최근에 코로나 뭐 이런 요소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백신 매출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하반기 좀 연말쯤에 가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과 함께 또 실적 추정치 하향은 또 주가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다라는 부분. 조선희 매니저님, 백신 사실 기대감을 지금은 당장 가질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가 이게 정말 이제 위드 코로나 돼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뭐 백신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맞게 되면 그 관련된 매출이 또 다른 바이오사이언스의 좀 핵심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졌기 네. 때문에 이제 작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면서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됐죠. 그게 다 이미 선반영 그렇죠. 이미 된 선반영이 거군요. 됐죠. 그래서 원래는 보통 보면 뭐 정치도 그렇지만 신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승자 독식, 유네텍스올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1등을 차지한 기업이 다 화이자?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미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신약을 만약에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을 텐데 이 회사 중에 도대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겠느냐라고 했는데 보통은 1등 기업이 보통 한 60% 이상 마켓쉐어 이상을 시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2, 3등 하는 애들이 한 나머지 40% 정도에서 20, 30%를 갖고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네. 작년에 뭐 화이자 다음에 바로 2등을 했으면은 그나마 좀 마켓쉐어가 늘어날 텐데 너무 늦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몰라요. 시장을 이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서는 갖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출 국가가 많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 계약은 뭐 1천만 도스 뭐 됐다고 그러고 뭐 네. 내년에 뭐 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네. 주가는 이미 작년에 반영이 됐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리포트를 제가 네. 이제 보통은 자회사에 있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몰라요. 이게 관련된 계열 네,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으로 썼나요? 그렇죠.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쓰셨는데 네. 이게 금융 쪽에서는 이게 좋은 거죠. 어. 좋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본 보기 때 좋긴 한데 근데 네. 보통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말이나 내년쯤에 이제 2023년도에 매출 실적이 잡힐 거니까 지금은 네.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하반기까지 이제 매출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엔 미미할 것 같고요. 네네. 본격적으로 매출을 뭐 국내에서 많이 나겠죠. 예, 왜냐하면 뭐 국내 기업이니까. 그래서 네네. 내년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네. 예, 올해 주가는 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좀 반등 시에 잘 축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집안이죠.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 매출의 반영은 내년이다. 그러니까 이성호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생산 자체가 올 하반기가 돼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그 텀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좀 많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인데요. 저는 처음에 우영우 효과인 줄 알았는데 합병 효과였습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도 15% 넘는 16%대 안팎의 강세를 보이며 5,01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에이스토리, 지니뮤직 이렇게 다 지분관계로 엮어 있던 종목인데 오늘은 지니뮤직 강합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 과연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호 이사님, 네. 지금 티빙과 그 시즌이라는 플랫폼이 네.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늘 뭐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니뮤직이도 유독 상승폭이 크네요. 네, 뭐 우영우와 관련해서 최대 주주가 네. KT 스튜디오 진이다 보니까 네. 뭐 그런 함께 영향을 미치고 네네. 있는 점이 있고요. OTT사들의 국내 합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 대비해서 확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큰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냥. 이거 왜- 그럼 뉴스가 이렇게 전해졌으니까 네. 오늘이 상승의 축보를 터뜨리는 마지막이 될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셔가지고 네. 뭔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성장성이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우영우, 그렇죠. 우영우, 네, 우영우 부분이고 네. 뭐 보시는 분들 좀 의아하실 수 있겠죠. 이 전에 컨텐츠를 얘기할 때는 네. 그 실적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봐야 된다. 실적 대비 비싸기는 합니다. 근데 특정의 모멘텀을 볼 때는 그와 연관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기업은 그 연관성이 없었고 근데 뭐 이 부분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시청률도 그렇고 판매에 대한 확장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경우는 O를 드렸고 자 그러면 현재 사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오늘의 갭 상승이 있었고 네. 여기에서 그 차익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네. 현재 구간은 추격이 아니고 또 두 번째로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린 주가가 떠 있을 때는 뭐 이평선에 붙는 주가가 떨어져서 붙든지 이평이 기간이 올라가서 붙든지 그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오지만은 당장 매수는 아니다라는 네.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장기는 조금 모르겠고 중기적으로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자, 이어서 지니뮤직과 함께 또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로이스는 OTT 셋톱박스. 제가 좀 깜짝이야. 진입이 조금 말씀을 네. 좀 드릴까요? 네. 예. 조금 화면 좀 제거 네. 컴퓨터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네.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니뮤직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네. KT 지니가 지분을 35.97% 갖고 있고 네. 그리고 CJ E&M이 15.35%, LG U+가 12.7%를 갖고 있는데 지분 구조가 왜 이렇게 좋냐? 이 회사가 전체 음원 구조를 BMW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 알리바바도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들에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밀리의 서재 네. 들어보셨죠? 네. 자회사입니다. 하반기 때 상장 이슈가 있는데 밀리의 서재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밀리 서재 아주 적자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니뮤직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티빙 합병을 해서 네. KT 지니가 지금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딱 얘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합병이나 이슈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음원 서비스 그리고 전기차 심지어 이제 제네시스나 현대차나 기아차에 들어간 전기차의 음원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VIP 좀 고급 기종이에요.
당연히 BMW는 벤츠에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규모도 괜찮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한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하반기 내년까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성훈 기자님, 오늘 오르는 종목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OTT 관련된 셋톱박스 알로이스가 지금 더 오르고 있거든요. 네. 20% 넘게. 네. 또 이거야말로 이게 연관성이 있나 싶은데 OTT 시장이 커진 데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뭐 네. OTT 통해서 TV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셋톱박스 달고 뭐 이런 얘기인데 보통 저희가 그냥 인터넷,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그죠, PC로 그죠.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셋톱박스 판매량이 뭐 늘어날지, 네. 뭐? 실적으로 연결될지 연결은 안 됩니다. 표정으로 네. 드러나십니다. 연결은 안 되고 이 뭐 종목 약간 네.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면 되겠고 네. 네, 딱히 좀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상승에 있어서 수익 보신 분들은 좋은 종목이 되겠지만 좀 계속해서 지켜보기에는 좀 약간 테마성이 크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오늘 장중 기준으로 1,325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와, 이제 환율이 이러다가 1,400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 달러 인덱스가 109를 찍었거든요. 너무 위험한 그런 환율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두 분의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다 오를 주셨는데요. 지금도 높은데 더 올라간다라는 건지 조선의 매니저님, 환율 약간 더 좀 오르는 발작 건가요? 수준이죠. 환율이 이제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2008년도, 9년도 보면 이제 이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제 외국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상황을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서 트레이딩하고 있는 트레이더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환율을 억지로 방어를 하려고 해도 외부 세력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환율 때문에 주식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전문적으로 채권을 사고 있는데 근데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환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6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스위스하고 노르웨이 펀드에서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네네. 6천억 정도 우리나라 거를. 홍콩의 영국계가 좀 6조 원 이상 많이 매도해서 좀 네.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하반기까지 조금 이렇게 1,300원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유럽 기업들, 유럽 국가들 또는 아시아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조만간 매수세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성우 이사님께서는 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환의 예측 자체는 어렵죠. 네, 상당히 어렵고 네. 뭐 큰 의미 없는데 데이터로 한번 보면 네. 리만 사태를 제외하고 한 20년간 데이터를 보면 그 변동이 한 23.7% 정도였어요. 네. 예, 근데 지금 22%까지 왔거든요. 데이터상으로 남은 게 1.7%고 거기에서 외국인 매수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환율과 대입한 시장 수급까지 해서는 뭐 첫 번째 바닥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생각할 점, 그 구간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 버린다 하면은 네. 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데이터를 다 깨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고 그때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지금 다 모르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날 겁니다. 뭐 유로존 쪽에서 발생을 하든. 근데 지금 안 나타났으니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대입해 봤을 때는 네. 환으로는 지금 한 1.7% 정도 남은 구간이다 보니까 상승은 열어도 돼 너무 네. 시장이 끝나거나 그러한 국면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환율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환율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루빨리 좀 진정세를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10시에 전세역전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예, 다음 코너분이 저 기다리고 아니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빨리 하고 네, 갈게요. 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네. MBN 골드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꼭 좋은 정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의 매니저의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MBN 골드 조선의 매니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